제가 하버드 그쪽에 이제 어디 여행 갔다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공양할 시간이 있었을 때 그것도 그분들 얘기가 그거였다니까요.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도 훌륭한 스님, 아주 훌륭한 스님이신데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 달라이라마 틱나탄 숭산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그 하버드 모든 교수진들이 숭산 스님이 오면 일단은 딱 분위기 자체가 다르대요. 이분들은 훌륭한 인격자면서 훌륭한 어떤 스승이라고 보는데 반해서 숭산 스님은 이분은 깨달은 도인. 그래서 그 똑똑한 분들이 자기네 학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숭산 스님한테 마음껏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기는 이해할 듯 말 듯한 화두가 될 만한 아주 번뜩이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받아 적거나 녹음해가지고 한참을 사야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과학적 지식은 없어요, 숭산 스님도. 근데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식에 나오는 그 당처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니까 그거는 아르마리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교수들이라도 아르마리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러니까 콱 막히는 거예요. 이런데 이 진리가 이러할진데 다시 돌아가세요. 진리가 이러할진데 우리가 이렇게 순행이 역행이 뭔지를 좋은 일 나쁜 일이 뭔지를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이 세상에 어떤 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게 나쁜 일인지를 근원에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나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천신도 측량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심판하지 못해요. 부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모든 중생들은 다 모르고 신도 모르는데 부처님만 아시는 거죠? 부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모른다라는 게 확실한 분인 게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몰라 이래놓고 괜히 찜찜한 거예요. 모르는 건 맞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알매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확고부동하게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수신결에서 진우스님 한 말이잖아요. 오직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확고부동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왜? 진리를 한 번도 쫓아오지 않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어느 게 더 옳은지 어느 게 틀린 건지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못 사는 건지 그 모양 따라다니면서 이런 인생을 살까 저런 인생을 살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회사를 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번듯한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양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해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무슨 모양을 취할까? 이거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모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면을 갈 것 없이 모든 모양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인연 따라 다양한 파도가 치겠지만 그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이듯이 바다인 줄만 알면 바다만 깨달으면 나는 이 파도가 저 파도가 되고 싶었는데 평생 내가 30년 전에 봤던 그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를 난 잊을 수 없어. 나는 그 파도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대한 파도가 되려고 평생토록 노력을 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그걸 얻은들 뭐 하겠어요? 파도가 멈추면 다시금 쓰러질 텐데. 아, 그 모든 파도가 없구나. 파도가 아니었구나. 바다였구나. 바다가 인연 따라 모양을 바꾼 거였을 뿐이구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모든 모양이 전부 다 한 모양이구나. 일상무상분 이러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진짜 이 불이법의 상에는 상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 어떤 모양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양이 좋은 인생이고 어떤 모양은 나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인생이라고 그림 그려놓은 모양의 삶을 쫓아가잖아요. 뭔가 좋은 집에서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런 모양은 꿈꾸잖아요. 또 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 월급도 얼마 못 받으면서 사는 인생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모양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둘 다 모양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에서 그 양변의 모든 모양이 다 나왔어요. 모든 모양은 다 평등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좋은 모양을 쫓아가려고, 좋은 인생, 좋은 가치 이거 쫓아가려고 미친 듯이 달려왔잖아요.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모양, 엄청난 의미 있는 일, 목적이 이끄는 일, 삶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목적은 뭘까? 내가 태어난 목적 못 찾아요. 뭐가 목적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10년 뒤까지 아니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죽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 없어요. 굳이 목적이 뭐냐? 지금 여기에서 깨어서 이렇게 깨어있을 때, 제가 하는 말을 깨어서 들을 때, 밥 한 끼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온전히 거기에 몸과 마음도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온갖 생각 속이 아닌 여기에서 온전히 한 발 한 발 걸을 때 진짜 있는 건 뭐예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 하나인 이 자리에 내가 비로소 안정하게 되고 안착하게 된단 말이죠.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미래를 향한 목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이에요. 지금 이 목적밖에 없어요. 미래를 향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의미 있는 삶,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의미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죠. 그리고 대다수가 이런 건 의미 있는 일이야, 저건 의미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릴 뿐이에요. 아, 그게 그럴싸한 것 같아. 난 그거 믿을게. 그러는 것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평등한데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풍수지리 이래가지고 야, 여기는 되게 좋은 곳이고 저기는 안 좋은 곳이야. 야, 저긴 귀신 나오는 자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모양의 세계잖아요. 물론 제 말은 모양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죠. 모양의 세계에서는. 모양의 세계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근본법을 얘기하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모양의 세계에서는 뭐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어요, 다. 이 일보단 저 일이 좋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좀 의미 없는 일보다 의미 있는 일 하자. 좋은 일이죠. 그거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해요.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무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그냥 이런 얘기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완전히 막 풍수 이쪽에 어마어마한 대가분이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 들어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네, 진짜 그렇다. 맞장구 쳐준단 말이에요. 그걸 무조건 야,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망상이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뭐 하늘의 별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점을 탁 알려줬어요. 그게 기가 막히게 맞을 때 여러분 어때요? 와, 진짜 미쳤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저 법상 스님 저런 중들은 몰라 이런 걸.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걸 저 어떻게 알겠어? 맨날 그런 거 없다는 얘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그런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어디 놀러 가면 요즘에 막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어디 여행지 같은 데 보면 벽에다가 이렇게 막 무슨 간용 같이 막 해놓고 거기 생년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넣으면은 이렇게
종이 하나 뜩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생년월일 맞춰가지고 무슨 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면 그 띠릭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마 뭐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일본 가니까 절에 그런 게 엄청 많더구만요. 근데 그게 뜩 나오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환희심 가득한 목소리로 야 우리 집안이 그냥 웃자고 재미삼아 해봤대요. 이거 참 보러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재미삼아 그냥 해보자 해서 한 명이 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려놔 버렸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어서 에이 설마 그래가지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해봤대요. 근데 와 이거 미쳤다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왜 이렇죠?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또 이럴 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거기 맞들여가지고 이제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안 맞는 게 자꾸 나올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카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점치는 거? 타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어쩌다 한번 가서 탁 하면 와 이래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차피 모르는 거 해가지고 뭔가 어떤 영감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매일 가서 타로 해보세요. 오늘 밥을 뭐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타로 점 쳐가지고 짜장 먹고 전부 다 이걸 해가지고 한다 생각하면 이게 영감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 말이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냥 장난삼아 말해 본다면 뭐랄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게 좀 맞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점이라서 맞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자기 생각 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생각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위대한 점쟁이 역할을 내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아이가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알던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대학교를 몇 개를 붙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A라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인생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 결정 내리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와, 진짜 스님,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B라는 대학교, 자기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붙어가지고 그 B라는 대학교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B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A라는 학교도 나중에 붙은 거죠. 근데 자기는 무조건 B라는 학교였대요. 전공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하게 B라는 학교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내가 여기 딱 붙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무조건 B 대학 가는 거였대요.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 다 완전 아무도 설득을 못하고 무조건 B였대요. 근데 이 B라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A라는 학교도 딱 붙었잖아. 근데 이제 어디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결정해야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 B라는 대학에서 이제 난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겨울방학부터 내년 3월까지 이제는 마음껏 놀고 술도 먹고 놀러 다니고 이제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 신난다 하고 이제 막 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B라는 대학교에서는 방학 동안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 그냥 다 기숙으로 들어와가지고 방학 내내 영어를 공부해야지 전부 다 영어로 하는 수업이라 무조건 들어와서 공부해야 된다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A라는 대학을 갔어요. 얘가 놀고 싶어서.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신의 평생의 꿈이라면서 A라는 대학을 B라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간 친구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비슷한 경우였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그 다음 날이
A라는 대학 넣을지 B라는 대학 넣을지를 결정하는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무조건 자기는 정해졌어요. B라는 데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100% 정했단 말이에요. 아예 1도 흔들리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전날 제 친구가 또 학교 붙었다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같이 가서 술을 먹었대요. 근데 술을 먹다가 잔뜩 취한 상태에서 안 취했으면은 야, 너 A라는 대학에도 좋지 않아? 얘기하면 말도 하지 마. 내가 결정 끝냈어. 이랬을 텐데 술 잔뜩 챘는데 이 친구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A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술김에 들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꽂히더래요. 그래서 술 잔뜩 먹고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부모님한테 A 대학 넣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우연 같잖아요. 우연 같잖아요. 자기 인연이 A 대학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B를 원해도 인연이 A일 때는 어떻게 그 A를 가게 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뭐 귀신에 쓰인 것 같이. 그런 A를 선택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점쟁이가 해줄 수도 있고 이 포커 뭐래나 이거 뭐죠? 아까 뭐랬더라? 타로가 해줄 수도 있고 그 돈 넣고 하는 그 점괘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술자리가 그런 걸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즉 이 종이대가리 한 장이 딱 맞아떨어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우주 법계는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믿고 따라가지만 않으면 모든 물질 비물질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점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종이 한 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에 절대적으로 이것만을 절대 믿거나 그러면 그 술만 믿어가지고 뭐 고민했을 때마다 술 먹을 거예요? 고민했을 때마다 점만 볼 거예요? 어느 하나를 픽스해가지고 고정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만 열어놓으면 우리도 점쟁이가 말을 해도 점쟁이 말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거든요. 욕하고 나오거든요. 오히려 미쳤네 하고 그냥 딱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으로 찜찜해도 어차피 점쟁이가 말을 해도 자기가 최종 결정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괘에 마음을 열면 그게 나에게 확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지 말지는 자기에게 달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어떤 점이 맞다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삶 전체가 사실은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 우주법계가 전부 다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분별을 과도하게 믿고 따라다니고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탐진지 삼독에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마음을 연다면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나를 열게 할 수도 있고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를 깨어나게 할 수도 있고 시장통에서 싸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문득 자기 자성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말 한마디 끝에 이 놀라운 지혜가 확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세간적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몰라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할 때 지혜가 나와요. 왜? 모른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연다고 해서 분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 그 수많은 견해 가운데 어떤 하나의 내가 마음을 어쨌든 결정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과도하게 하나의 분별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언제나 진리의 상태가 돼버려요. 진리와 하나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진리예요. 어떤 진리가 어떻게 나에게 어떤 힌트를 줄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게 힌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삶 전체를 통으로 진리로서 바라보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죠. 인생을 사는데. 다 진리인데 다 법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뭐가? 현실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완전한 결정이 내려져요. 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삶이라는 현실이라는 이 진실이 언제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 않았나요? 신기하게 그때 어떻게 내가 그걸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필 그때 그런 어떤 계획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희한한 인생이 막 파도쳐 오지 않았나요? 그 가운데 생각을 따라가서 생각을 믿을 때만, 생각에 집착할 때만 어차피 물 흐르듯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난 일로 안 갈 거야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집착했을 때 괴롭긴 했지만 어쨌든 삶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고집하는 만큼 괴로웠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집하니까 삶이 괴로웠던 거예요. 생각을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고 생각을 마음껏 활용해 쓰게 되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되면 삶의 나를 그냥 이렇게 이 통나무가 물에 턱 떨어져 있듯이 물의 흐름에 내맡긴 채 그냥 삶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요? 대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바른 길을 향해서. 그래서 바른 길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가 지금 눈앞에 걷고 있는 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이게 도예요. 나에게 도가 뭘까?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도는 없어요. 언제나 도는 지금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눈앞에서 현실로 보여주고 있어요. 현현되어 있어요. 항상. 크게 드러나 있어요. 완전히 진리가 구현되어 있어요. 현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자꾸 중계방송을 하니까 그 중계방송하는 생각을 믿으면 괴롭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믿으면 언제나 현실은 현실 그대로였어요. 현실은 언제나 뭐였는지 아세요? 좋거나 나쁜 현실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좋거나 나쁜 현실이었던 이유는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을.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나 좋은 현실이나 나쁜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있음만이 있어요. 좋게 있고 나쁘게 있고, 여러분이 보세요.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죠. 내가 행복하게 있는 날도 있고 불행하게 있는 날도 있죠. 그런데 그게 행복한 날이라고, 행복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쁜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있었는지 불행하게 있었는지 나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는 건 뭐 있어요? 있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있음, 이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눈앞에서 현실은 언제나 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해석하면 그거는 분별망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이 현실, 제법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게 자기예요. 이게 있음이에요. 이게 아이엠이에요. 이 아이를 나, 몸과 마음이 나야 라고 이 하나의 사람으로 딱 규정해서 이런 것만이 나야 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생각만 없으면 나아는 게 없어요. 일시에. 이거 나중에, 스님 그거는 억겁을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한 생각 없으면, 내가 몸이라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나아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나라는 말을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빼란 말이에요. 나라는 말도 필요 없잖아요. 나라는 말 뭐로 필요해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말 빼고 진짜 있는 건 뭐지? 진실은 뭐지? 정말 있는 게 뭐지? 내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이거는 가짜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살았어, 있었어, 이것만 있잖아요. 있으면 이것만 있네. 그런데 과거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어? 라는 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과거
지금 일어나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그 이미지가 10년 전이 괴로웠어, 20년 전에 행복했어 라고 할 때 행복했어, 괴로웠어 라고 올라오는 이 이미지는 옛날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복했어, 괴로웠어 이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이 올라올 때 상의 내용물을 쫓아가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하면 이건 중생이고요. 상이 올라올 때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 상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상이 있을 때 이 상을 해석해서 좋았어 나빴어가 아니라 있음, 이 상이 올라오는 이 있음, 이거 하나, 요거를 볼 때 이 있음 하나잖아요. 그러면 일체 과거가 전부 다 있음 요거 하나 아니에요? 모든 미래가 있음 요거 하나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있음 요거 하나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진실하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다른 막 허다하게 많은 것들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삶은 너무나 심플한 곳이어서, 단순한 곳이어서. 근데 일상에서는 생각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각 따라가면서 온갖 것들을 또다시 창조해내죠. 그건 다시 문득 그냥 딱 돌아오면 그 있음으로 돌아와요. 눈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라고도 하고 눈앞이라고도 해요. 눈앞에 뭐가 있어서 눈앞이 아니에요. 그냥 이 순수한 있음. 이거 하나가,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있는 이거는 없지 않잖아요. 내가 없지 않잖아요. 내가 죽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살아있네요. 이 있음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모양이 있고 소리가 있고 빛깔이 있고 뭐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있는 이거, 이게 진짜 있음이란 말이에요. 나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양에 이제 크게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모양이야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죠. 이런 일이 있어도 좋고 저런 일이 있어도 좋죠. 그러니까 어느 모양이 더 좋은지를 난 알 수 없어요. 다 똑같은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주어진 삶을 눈앞에서 꼭 즐기듯이 재밌게 노래하듯이 사는 거예요. 하나의 게임이니까. 있음만이 진짜니까요. 있음은 어떤 모양에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양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되고 싶어 그런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그냥 이런 인생도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걸 굳이 바라지도 않고 그 마음은 낼 수 있어요. 업이 있어서 업에서는 뭔가 자기에게서 어떤 갈구했던 것, 궁핍했던 것 이랬던 어떤 것들이 업으로서 미래를 향한 어떤 희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법계인 거예요. 현실 세계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대로 잘 키우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단 말이죠. 그건 현실 세계의 법칙이니까 사법계에서는 사법계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법계 하나하나가 낱낱이 진실의 이 법계라는 어떤 모양에도 다 이 하나가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의 나툼이래요. 어떤 모습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같은 일이에요. 죽는 일이 일이에요. 잠드는 일이 일이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좋고 나쁜 이 일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일은 나쁜 일이다. 이 일은 내 인생에 난 죽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하고 죽을 거야. 그런 거 있나요? 그게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그게 있어도 좋아요. 사법계에서는. 근데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진리와 하나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진리를 따로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생각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생각과 함께가 아니라 무심하게 생각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게 목조선일 거예요. 묵묵히 그냥 이렇게 비추는, 그건 애쓰는 게 아니거든요. 비추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절로 비추는 이것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비추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힘. 그럼 여기 있을 때 힘의 중심에 있게 돼요. 세상에서는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많이 하는 걸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출세간의 지혜에서는 여기에 딱 뿌리내리고 있으면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로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이 죽도록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쉬는데 갑자기 문득 그 쉬는 가운데 문득 번뜩인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나서 대박을 칠 수도 있죠. 회사를 먹여 살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 이게 생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에서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은요, 시절 인연이 때가 되면 저절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시절 인연이 돼도 자기 가치가 잘 안 나타날 수 있겠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 속에 있으니까 좋은 줄도 몰라요.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생각으로 자꾸 비교하느라고. 근데 분별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으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힘의 중심에 서게 돼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한 일인데 그 일이 엄청난 성과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우리는 잘 쉬는 거를 집에서 소파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소파와 리모컨과 TV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이렇게 핸드폰 이러고 오래 이러고 있으니까 손이 아프대요. 그죠? 손이 아파요, 이게.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그냥 탁 내려놓고, 싸이 콘서트 이런 이렇게 짤방 같은 게 있길래 봤더니 싸이가 그러대요. 그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이 콘서트가 재미가 없다. 핸드폰만 내려놓으면 콘서트가 완전 재밌어진다. 그거 진짜예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이거 온전히 못 즐겨요. 눈앞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어디에 꽂혀있는 그런 생각들, 의식을 빼앗기는 모양에 꽂혀있는 그런 생각들, 그냥 탁 내려놓고 그냥 그 음악에 확 빠졌을 때는 어때? 생각이 없잖아요. 영화에 너무 힘들 때 집에 앉아서 영화 한 편 보고 싶은 이유가 생각을 잊으니까 영화에 몰입돼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나름 좋은 쉼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음악과 하나 돼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좋아요.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노을이 뜨고 지는 장면들을 항상 많이 보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TV를 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냥 5분도 좋아요. 5분도, 10분도 좋아요. 그 5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5분, 10분 정도 틈날 때마다 그냥 탁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뭘 기다리는 시간, 그런 짧은 시간, 이런 때, 그럴 때 그냥 모든 걸 다 쉬고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있어 보는 거. 있음 속에 그냥. 이 있음의 경험, 이 경험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느낌 아닌 느낌. 뭘로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금과 함께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비추는 이 하나가 살아있어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비추고, 몸에 어떤 감각이 올라오면 감각을 비추고, 그 비추는 이 의식 하나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알았다 할 수도 없어요.
알았는데 어디 갔지? 뭐였지? 하면 뭐지? 내가 한 게 뭐지? 몰라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생각 움직이지 않으면 또 바로 눈앞에 살아있어요. 모양도 크기도 빛깔도 없는 이것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심이에요. 안심의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삶을 살면요, 이렇게 푹 쉬는 자리에서 일을 하면 일도 잘하고, 이 쉬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하고, 무엇을 하든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틈틈이 이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처럼. 뭔가 좀만 힘든 일이 생겼어도 그 힘든 걸 쫓아다니기 전에, 힘든 걸 쫓아다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딱 돌아와 있으면 여기서 저절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버려요. 알아서 해버려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불가사의하게.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어떤 불가사의한 힌트를 주고 답을 주고 삶을 끌어가는 게 너무 놀랍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삶 전체가 그렇게 불가사의함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 어디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사람이 불가사의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것만 불가사의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불가사의하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 따라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가사의함 그 자체인데. 점 보러 가란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점의 문화는 한 95% 정도가 이렇게 벌이를 위한 좀 삿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같이,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같이 유튜브 점 같은 거는 절대 보지 말라고 PD 수첩에서 나왔습니다. PD 수첩에서. 시나리오 다 써가지고 그럴싸한 있어 보이는 뭐 희한한 시나리오 써가지고 대단한 점쟁이인 것처럼 막 다 알아맞히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걸 영화처럼 찍어서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죠.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열광을 하죠. 그럼 그 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열광을, 뭐 다 그렇진 않을 거야 아마 그 중에도, 그죠? 뭐 또 모르죠. 왜냐면 진짜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디에나 어떤 직업에도 다 계셔요. 그리고 사실 점 보는 거 뭐 그러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오래된 게 점 보는 뭐 어떤 신성한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알아맞힌 이런 직업이라든지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몸을 파는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대로부터 있었던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되었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신성함이지.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낙인 찍을 수 없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도 좋다고 낙인 찍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비춰볼 뿐이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상심으로 볼 뿐이지 뭐 대단하게 알아맞힌 사람이라고 대단하게 보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이 삶이라는 현실이라는 이 신비가, 살아있는 신비가 언제나 나에게, 현실이 나에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현실이 나에게 항상 답을 주지 않나요? 알아서 현실이 배고플 때가 되면 저절로 밥 먹으러 가라고 자꾸 말을 해요. 나를 식당으로 끌어요. 그럼 내가 어느 식당 갈지 난 몰라요. 근데 어딘가 막 가게 돼요. 딱 가고 나면 뭐 먹을지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주인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자꾸 뭐 먹으냐 물어보면 그냥 쫓기듯이 얻어 하나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답을 탁탁 보여주잖아요. 뭐가 그렇게 답을 내린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그 식당 갈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잖아요. 삶이 언제나 100% 답을 흔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신기하게. 불가사의하지 않나요? 신비하지 않나요? 그 놀라운 신비, 불가사의. 왜 불가사의를 했어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신비예요. 평범한 일상, 이게 신비예요. 물 위를 걷는 게 신비가 아니고 땅 위를 걷는 이 평범한 삶이 이게 신비예요. 배고픈데 길을 돌려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되게 만드는 게 신비가 아니고, 배고프면 이렇게 배고프다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안은 요게 깨달음이에요. 요게 신비고. 근데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려고 배고픈데 뭐하러 기를 돌려가지고 뭐 이걸 낭비를 이걸 기운을 돌려서 배 안 고프게 만들어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유의 조작이잖아요. 기운을 돌려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는.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추울 때 추운 줄 알고, 더울 때 더운 줄 알고,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법이거든요. 부정이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이 평범한 이 평상심, 우리의 뭐랄까 그 살림살이, 가장 기본적인 살림살이, 이것이 위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고는 그냥 신비한 현상, 모양 따라다니면서 막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막 기를 돌리고 에너지를 돌리고 막 모양을 막 바꾸고 아는 척하고 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신비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신비해요? 그게 이상한 일이지. 그래서 약간 이게 도인하고 정신병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실제 그렇지 않나요? 애매한 경우가, 이 사람이 도인인지 정신병인지 알 수가 없는, 뭐 아는 척을 막 하거든요. 그럼 막 보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보이나? 진짜 보이면 병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누가 귀신 보인다 그러면 저 이상해, 귀신 들렸어 이러고 싫어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행색을 좀 이렇게 뭐 털도 기르면서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돈을 받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돈도 안 받고 지 혼자 막 떠들면 저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왜 돈 주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 용한 이렇게 신이 들어가 있는 그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꿈인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으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뭐 그냥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딱 이 자리에서, 딱 이 중심에서, 분별하지 않는 이 중심에서.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해야 돼요. 틈만 나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문득 모든 생각 탁 내려놓고 바깥을 향하는 모든 시선을, 모든 관점을, 눈길 거염없는 뜻을 딱 회광반주해서 생각 아닌 여기서 그 현실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한 5분이라도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 명상 5분 한 그 힘으로 하루를 확 굴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이 자리에 무분별심에 탁 있으면 그 힘, 그 여운, 그 훈습된 여운이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끌고 갈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